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쥔 나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칩이 이 나라 손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 비상시 쓸 전기가 고작 2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발전기 하나만 멈춰도 나라 전체가 깜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로는 단 한 기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정작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 앞에서는 왜 이렇게 위태로운 걸까요? 남의 나라 걱정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켜는 전자제품 값과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바로 이 이야기에 걸려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스스로 원전 스위치를 내렸다가 이제와 되살리려다 그마저 무산된 대만,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한국. 도대체 두 나라의 운명은 어디서 갈렸는지 지금부터 그 스위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제로 벌어진 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이 나라는 밤이 되면 도시가 통째로 깜깜해지곤 합니다. 2021년 5월 대만에서 한 번에 613만 가구에 불이 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수도권직들의 절반이 한꺼번에 암흑에 잠긴 셈입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공장이 서고 병원이 비상발전기로 버텼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2022년 3월 이른바 303 정전이 터집니다. 549만 가구, 전국 가구의 40%가 한꺼번에 전기를 잃었습니다. 10집 중 4집이 동시에 촛불을 켠 겁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믿기 어렵죠. 한두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이런 대규모 정전이 몇 년 사이 되풀이됐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다녀온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밤거리가 유난히 어둡더라고요. 화려한 간판도, 길을 밝히는 가로등도 어딘가 힘없이 껌뻑이는 골목들. 그게 반도체 왕국이 감추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요? 답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여유전력이 없다는 거죠. 여유전력이란 쉽게 말해 쓰고도 남는 예비전기를 말합니다. 평소보다 더위가 심하거나 갑자기 공장이 몰아돌릴 때를 대비한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이 비상금이 거의 바닥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대만이 비상시 기댈 수 있는 전기는 고작 2주치 안팎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통장 잔고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살림이죠. 조금만 더워도 발전기 하나만 삐끗해도 곧바로 나라 전체가 휘청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딱 이틀치 반찬만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전기 위에 그 유명한 TSMC가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죠. TSMC 한 회사가 대만 전체 전기의 8에서 9%를 씁니다. 나라 전기의 열의 하나를 회사 하나가 통째로 삼키는 셈입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반도체도 결국 이 위태로운 전기 위에서 아슬아슬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왜 이렇게 조마조마한 살림이 됐을까요? 답은 이 나라가 서 있는 땅과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왜 이렇게 전기에 약할까요? 답은 이 나라가 앉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대만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전선도, 가스관도 하나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을 맞댄 옆집이 없는 외딴 집인 셈입니다. 옆 나라에서 전기를 빌려오는 일도, 파이프로 가스를 받아오는 일도 안 됩니다. 스스로 다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전부 배로 실어와야 하죠. 생각해보세요. 유럽 나라들은 옆 나라와 전선을 촘촘히 이어두고 모자라면 서로 전기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대만에겐 그런 이웃이 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손 내밀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땅에서는 캐낼 연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96% 넘게를 배에 실어 밖에서 사와야 하죠. 이렇게 쓸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는 처지를 두고 경제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가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준 살림인 거죠.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그날로 나라 살림이 휘청이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아찔합니다. 대만 전기의 절반 가까운 약 48%가 액화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냉장고 반찬의 절반을 매일 장봐서 채워야 하는 집과 같은 처지죠. 그런데 이 가스가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가스는 영하로 꽁꽁 얼려 대형 선박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오래 쟁여둘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증발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큰 창고에 쌓아두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만이 쌓아둔 비축분은 고작 10하루치입니다. 큰 태풍 한 번, 뱃길 한 번 막히면 곳간이 그대로 바닥나는 거죠. 여기에 석탄이 약 35%를 더 메우는데 이 석탄마저 거의 다 배로 들여옵니다. 결국 전기를 만드는 연료가 매일같이 바다 위를 떠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럼 깨끗한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대만은 재생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달한 건 13% 남짓에 그쳤어요. 10걸음을 약속해놓고 6걸음에서 멈춰선 셈입니다. 좁은 섬이라 태양광 깔 땅도 풍력 세울 자리도 마땅치 않았던 거죠. 결국 대만의 전기는 절반 넘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신세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려 뱃길에 위협이라도 불거지면 그 순간 대만 전체의 스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남의 나라 배사정에 우리 집 불빛이 흔들리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한 방울이 아쉬운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던 원자로를 왜 제 손으로 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기가 그렇게 아쉬운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던 원자로를 스스로 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대만에서는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들이 앞세운 대표 공약이 바로 탈원전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른바 원전제로를 국가 목표로 내건 거죠. 당시엔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처럼 보였습니다.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거든요. 배경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원전을 덮치고 방사능이 새어나온 그 장면 말이죠. 바다 건너에서 그 참사를 지켜본 대만 사회에는 원전을 향한 깊은 불안이 남았습니다. 우리 발밑에도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그 트라우마 위에서 탈원전은 시대의 정의처럼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7일 마지막 원자로였던 마안산 2호기가 멈춰섭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대만은 상업용 원전이 단 한 기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약을 지킨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원자로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채워줬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앞서 봤듯 태양광과 풍력은 목표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메운 건 배로 실어오는 가스와 석탄이었습니다. 수입 의존은 더 깊어졌고 줄이겠다던 탄소 배출마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상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 거죠. 경제학에는 전환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 눈에 안 보이게 따라 붙는 숨은 대가를 뜻합니다. 이사할 때 집값 말고도 온갖 두대 비용이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중개비에, 이삿짐 비용에, 새 가구값까지 줄줄이 딸려 나오잖아요. 대안이 준비되기도 전에 원전부터 껐다는 건 새 직장을 구하지도 않고 먼저 사표를 던진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후련했겠지만 다음 달 생활비 앞에서 막막해지는 거죠. 그 숨은 대가를 대만은 너무 가볍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 이 위태로운 순간에 대만의 전기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존재가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만이 세계에 자랑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첨단 공정일수록 그 양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웨이퍼 한 장을 깎고 씻고 새기는 그 미세한 작업에 공장은 밤낮 없이 전기를 들이켭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 칩을 찍어내는 라인은 전기를 폭식하듯 빨아들이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TSMC가 있습니다. 대만의 자랑이자 세계가 우러러보는 반도체 왕국이죠. 이 회사가 만든 칩이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 한 곳이 지금 대만 전체 전기의 8에서 9%를 씁니다. 나라 전기 10목 중 거의 한 몫을 회사 하나가 가져가는 셈이죠.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이 비중이 최대 24%까지 치솟을 거라 봅니다. 나라 전기의 4분의 1을
단 한 회사가 먹어치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파트 한 동에서 쓰는 전기를 딱 한 집이 다 끌어다 쓰는 격입니다. 옆집이 아무리 아껴도 그 한 집이 다 써버리면 온 동네가 어두워지는 거죠. 문제는 이 전기가 깨끗하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TSMC가 2024년 한 해 쓴 전기는 255억 kWh가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 중 재생에너지는 겨우 14%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배로 실어온 가스와 석탄으로 돌아갑니다.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수입 연료에 더 목을 매는 구조인 거죠.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칩이 정작 가장 낡은 방식의 전기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대만은 멀쩡한 원전을 스스로 껐습니다. 공급은 줄었죠. 그런데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매달리면서 칩 주문은 밀려들고 공장은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기 수요가 거꾸로 폭발하는 겁니다.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니 그 틈이 가위처럼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잘 팔릴수록 나라 전기는 오히려 더 모자라집니다. 공급과 수요가 정반대로 달리는 참 얄궂은 엇박자인 셈이죠. 경제학에선 이런 걸 성공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재료가 동나 발을 구르는 식당과 똑같죠. 대만의 가장 큰 자랑이 어느새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정전 위험을 키운 진짜 엔진이 바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정작 대만 국민들은 이 위태로운 살림 앞에서 좀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라 전기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대만 사람들은 왜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아주 낮게 눌러왔습니다. 물가를 잡고 산업 경쟁력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죠. 퇴근길에 고지서를 받아든 대만의 평범한 직장인을 떠올려보세요. 요금이 싸니 별 불만이 없습니다. 겉보기엔 참 고마운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가는 그대로인데 소비자가 내는 값만 억지로 낮추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돈을 메워야 하거든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곳이 국영전력회사 대만전력입니다. 원가보다 싸게 파니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그렇게 불어난 적자는 결국 나랏빚과 빅민 세금으로 메워지죠. 쉽게 말하면요, 카드값을 리볼빙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이번 달엔 조금만 냅니다. 참 편하죠. 하지만 안 낸 돈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자까지 붙어서 다음 달로 넘어갈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전기값을 몰래 대신 내주는 셈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번 달 아낀 전기요금 몇천 원, 그게 정말 공짜로 아낀 돈일까요? 아니면 세금 고지서에 미리 적혀 있는 외상값일까요? 싼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과 뒤에서 세금으로 청구서를 떠안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결국 같은 국민의 두 주머니일 뿐입니다. 더 씁쓸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싼 전기의 가장 큰 혜택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반도체 대기업이죠. 값싼 산업용 전기로 원가를 아끼고 이익을 챙깁니다. 반대로 그 부담은 잘게 쪼개져 온 국민의 세금으로 흩어집니다. 이익은 한 곳에 모이고 비용은 모두에게 나뉘는 구조입니다. 큰 이득은 소수가 가져가고 작은 짐은 만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싼 전기의 청구서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미뤄졌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청구서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미래 세대의 몫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값이 싸다고 공짜였던 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위기의 진짜 값은 고지서가 아니라 나라 살림 어딘가에 차곡차곡 적히고 있었던 셈이죠. 싼 전기의 대가는 없어진 게 아니라 그저 뒤로 미뤄두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자 대만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껐던 그 스위치를 다시 올려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시도마저 손끝에서 허무하게 미끄러지고 맙니다. 이쯤에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어요. 한때는 위험하다며 등을 돌렸던 그 원전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원자력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을 지금의 4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새로 300기가와트를 더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게다가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새로 짓겠다고 못 박았어요. 다들 꺼뒀던 히터를 한겨울 추위가 닥치자 부랴부랴 다시 켜는 셈이죠.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일본도 슬그머니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폭식하듯 빨아들이니 바람 불 때만 도는 풍력이나 해 뜰 때만 도는 태양광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안정적인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본 겁니다. 세계의 계산기가 다시 원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갈증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대만도 이 흐름에 뒤늦게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3일 원전을 다시 켜자는 국민투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얄궂습니다. 찬성이 무려 74.2%였어요. 10명 중 7명이 넘게 찬성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투표 부결됐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찬성은 압도적인데 정작 투표장에 나온 사람이 정족수에 못 미친 거죠. 반 전체가 찬성했는데 출석한 인원이 모자라 안건 자체가 무산된 셈입니다. 민심은 분명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턱에 걸려 그대로 넘어졌어요. 되돌리려다 그마저 실패한 이중의 반전이었습니다. 스스로 끈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탈원전을 놓고 오래 다퉜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시끄러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원전을 아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발전량의 약 30%를 원전으로 채웁니다. 2024년 기준으로 31.7%, 원자로 26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대만이 원전 제로로 주저앉는 동안 한국은 그 30%를 지켜낸 겁니다. 바로 여기가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린 지점입니다.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고 그 대가와 보상이 지금 고지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전기요금이 대만보다 든든한 이유가 바로 이 30%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정말 마음 놓아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만이 흔들린 건 반도체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전기 스위치를 스스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도 똑같이 전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논쟁 속에서도 한국은 원전 30%라는 완충판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꺼냈을 예비 타이어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완충판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매일 켜는 전자제품 값으로 돌아옵니다. 대만처럼 뒤로 미뤄둔 청구서가 쌓여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대만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지금도 대만의 원자로는 단 한 기도 돌지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뒤늦게 원전으로 마음을 돌렸지만 제도의 문턱에 걸려 되돌리는 데만도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이 올 때마다 정전의 불안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한국은 26기의 원자로가 전기의 30%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도 새로운 뇌관이 조용히 자라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무섭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대만이 걸어 들어간 그 길목에 한국도 지금 막팔을 들이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전기를 넉넉히 만들어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이 곳곳에서 병목에 걸려 있거든요. 물은 충분한데 수도관이 좁아 정작 수도꼭지에선 물이 안 나오는 집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결국 대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값싼 전기라는 달콤한 착각, 그리고 대안 없이 앞세운 이상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길 답도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원전과 재생과 가스의 균형을 어느 한쪽으로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둘째, 송전망에 미리 투자해 좁은 수도관을 넓혀두는 것. 셋째, 한꺼번에 몰리는 전력 수요를 잘게 분산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조금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게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싼 게 우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는 한국전력의 숨은 뇌관, 그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